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희쌤입니다. 제33회 공중기사 시험 대비를 위한 공중기사 기초영어 제2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공유 지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이 시간에는 공동소유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공동소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공유가 있고 둘째 합유, 셋째 총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유합유는 지분이란 게 있고 총유는 애초에 지분이 없습니다. 먼저 합유란 조합체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것이고 조합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업입니다. 커피숍, 당구장 동업할 수 있죠. 호프집 이런 동업관계, 동업재산이 합유입니다. 한편 총유는 비법인 사단의 소유 형태입니다. 비가 아닐 비자 그래서 법인이 아닌 사단입니다. 같은 말로 등기하지 않아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종중이 가장 대표적인 비법인 사단입니다. 무슨 이시 집안이 있죠. 집안 모임을 종중 또는 종교단체, 교회나 사찰 이게 비법인 사단이고 다음 마을 불악 이런 오촌계 본 적 있어요? 어디 오촌에 가면 그쪽에는 해산물은 다 그 오촌계 재산이고 우리가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을 불악 또 여러분 각종 개모임 친목회 하죠.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벌써부터 개모임 약속 잡잖아요. 친목회 막년에 그런 친목회가 다 비법인 사단 등이 됩니다. 자 그럼 비법인 사단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법에서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자연인은 우리처럼 숨쉬는 사람이고 법인은 법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인조인간 로봇이에요. 그럼 자연인은 출생했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권리 능력을 갖는데 한편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출생하고 해산 시까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어요. 사단법인이란 사단, 사람이 모인 단체에 설립 등기한 것이고 그럼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인 단체에 설립 등기한 겁니다. 그럼 사단법인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영리법인은 민법이 아니라 상법을 적용받습니다. 이게 상법상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들어봤죠? 그런 것들이 영리법인이고 이제 비영리법인이 우리 민법이 적용되고 한편 재단법인이 대표적으로 장학재단 들어봤죠? 비영리라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우리 민법이 적용되는데 민법에서 시험법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법책이 안 나와요. 오히려 2차 과목 중개사법이나 등기법이 더 잘 나옵니다. 그럼 다시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단체에 등기해야 법인이 되는데 사람이 모인 단체가 있는데 즉 회장, 총무, 회칙 다 있어요. 근데 그 단체에 등기하지 않은 것 이것을 안일피자 비법인 사단 법인은 아닌 사단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 친목회 개모임 있죠. 개모임 있는데 그 이름이 있잖아요. 회장, 총무, 회칙, 회비 다 있는데 그 모임 이름으로 등기한 적 있나요? 등기한 적 없죠. 그런 걸 비법인 사단.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개모임 우주파가서요. 우주파. 대학 다닐 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우가 비우, 주가 술주, 비우 술주입니다. 우린 비 올 때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술집을 정해서 비 올 때는 중간고사 보더라도 무조건 가야 돼요. 안 가면 무조건 벌금.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죽지 않는 한 비 오면 무조건 가야 돼요. 출석가 딱 있어요. 안 가면 벌금 무조건 내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주파란 이름으로 등기소에 등기한 적 없거든요. 그런 걸 말한다? 비법인 사단. 그들 재단이 총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죠? 무슨 교회 다니는데 그 교인끼리 등기한 적 있나요? 등기한 적 없죠? 그게 비법인 사단. 그럼 교회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교회 재산은 다 하느님 거라 교인들에게는 아까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회는 지분이 없다. 여러분들이 같은 교회 30년 다니면서 30년간 성금을 냈습니다. 근데 타지로 이사 가서
그 교회에 안 다녀요. 그럼 성금 10원도 안 줍니다. 그게 지분이 없다. 교인들에게 지분이 없고 그 교회 자체의 재산입니다. 목사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 성금을 활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그 재산은 교인께 아니라 그 교회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친목회 재산이에요. 그런 걸 총유고 지분이 없다. 그러면 자, 공유합의는 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분을 공부합니다. 공유지분은 공유물 전체에 미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토지 하나를 갑과 을이 공유합니다. 그럼 공유는 지분이 있죠. 갑지분 2분의 1, 을지분 2분의 1이라면 이 지분을 합하면 언제나 1이 됩니다. 이걸 양적 분할설, 즉 지분이란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나누어 가는 겁니다. 공유자가 2명이라 소유자가 2개가 아니에요. 소유권은 하나인데 공유자 2명이 하나의 소유권을 양쪽으로 분할해 갖는 걸 그걸 양적 분할설이 합니다. 그럼 갑지분은 공유토지 전부에 미쳐요. 을지분도 공유토지 전체에 미친다. 따라서 갑이 그래요. 갑이. 야, 저 토지 절반이 내 거다. 그 틀린 말입니다. 저 토지 절반이 갑게 아니라 전체 토지의 2분의 1 가치를 갑이 갖는 것이고 을도 마찬가지로 저 토지 절반이 을게 아닙니다. 저 토지 전체 2분의 1 가치를 갖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럼 숫자로 예를 들면 토지 절반 쪽에서 왼쪽을 파니까 2억이 팔리고 오른쪽 팔면 2억이 팔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토지 전체를 팔면 이거 합계인 꼭 4억이 팔립니까? 그렇지 않죠? 6억이 팔릴 수 있죠. 그럼 갑과 을은 2억씩 갖는 게 아니라 6억의 절반 3억 가치를 갖는 겁니다. 3억 가치. 이게 지분이 공유물 전체에 미친다는 의미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들은 6억의 절반 3억 가치를 서로 갖는 겁니다. 2억이 아니에요. 이게 지분이 공유물 전부에 미친답니다. 그래서 262조에서 1항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 여러 명 소유가 되는데 공유하고 이번 공유자 지분은 균등한 것을 추정한다. 추정이란 일단 인정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공유하면 지분을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267조가 지분의 탄력성인데 부동산학계로는 탄력성이 아니에요. 여기는 엄청 쉽습니다. 그럼 자 접점은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균등하게가 아니라 각 지분 비율로 기록한다. 지분이 많으면 많이 가져가고 지분이 적으면 적게 가져간다. 근데 포기가 있잖아요. 여기 포기. 그럼 포기는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누가 시켰습니까? 내가 원해서 했나요? 내가 원해서 포기한 거라 법률 행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려면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게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는 건 법률 행위고 그건 등기해야 그 효력이. 이 시간에는 공유 지분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유에 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